지금 전쟁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맞죠?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의 방향은 네타냐후 맘대로 될 것 같다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블로그에 글을 제가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요거였죠. 향후 전쟁의 모습은 순전히 네타냐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지금 이란에 있는 가스나 유정, 석유, 원유 그런 거 건드려 가지고 어떤 호르무즈 해협이 막 봉쇄가 되고 해서 전 세계 유가가 오른다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더 침체가 오는데 유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올랐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감세안, 재정 부채 이거 말이 되겠냐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고 트럼프는 항상 언론에 나와가지고 관세 올려봤자 물가 안 오른다. 걱정 마라. 그러면서도 뒷구멍으로는 항상 물가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빨리 금리 인하해라 하고 파월을 압박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서로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트럼프는 바로 엊그제까지 주말까지 노킹스 시위가 있었죠. 전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연대 단체가 다 서로 연결해서 조직을 해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요. 절대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반 트럼프 모든 진영들이 민주당 예전에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중도파들까지 전부 다 반 트럼프 진영으로 한 몸으로 묶여간 게 보수 대연합이 아니라 진보 대연합을 이번 시위를 통해서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 대연합이 지금 겉모습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 주지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결이 됐죠. 사실상 지난 주말에 있던 노킹스 시위를 통해서 미국에서 극우파들이 트럼프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파들이 어느 정도 트럼프한테 있었는데 숨어있던 모든 중도 진보파나 숨어있던 나 트럼프 이건 아닌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을 전부 포섭해서 반 트럼프 진영으로 진보 대연합으로 엮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직화된 이 모습이 앞으로 계속해서 트럼프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파에서 어떤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굉장히 더 큰 정치 세력으로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언젠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시오니즘 완성을 위해서 이란을 때릴 걸로 우리는 이미 금년 초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죠. 특히 금년 2분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이 약해질 때 그때쯤 네타냐후하고 서로 신호를 보내서 네타냐후는 시오니즘 완성하려고 나가고 트럼프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어떻게든 자기 국내에 다시 극우파들 빼고도 보수파들까지 전부 다 집결을 해서 보수 대연합을 꾸려가지고 자기의 지지력을 결집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란 전쟁을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2분기 전망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미국에 있는 이민국 단속 시위 때문에 갑자기 전국 시위로 불거져 가지고 4일 5일 연속 시위가 커지면서 트럼프 생일에 맞춰서 6월 14일 트럼프 생일에 맞춰 갖고 전국 시위가 예고가 됐을 때부터 갑자기 핵 협상을 5차까지 하고 다음 6차도 15일 날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던 참에 갑자기 의외로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아직 미국과 이란이 한 번 더 협상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지금 핵은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되돌릴 수가 없고
이란은 이미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제원자력기구는 지금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태로 갖고 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고 하려는 이 불장난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을 지금 신속하게 긴급히 전 세계가 연합해서 막아야만 된다라는 결의안을, 성명을 갑자기 IAEA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이란에 대해서 사실 20년 만에 나온 결의안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런 결의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라는 우리가 핵사찰을 통해서 국제기구의 어떤 힘을 통해서 잘 회유하고 핵무기를 개발 못하게 감시하고 하려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그 통솔 권한을 넘어섰다.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다. 얘네들은 이제 선을 넘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어떡할 수가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런 식으로 IAEA에서 낙인을 찍은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 다음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로 공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런 결의안이나 낙인이 찍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면, 그렇다면 왜 아직 핵협정도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최종 결론도 내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이란을 공격했냐라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전에 원래는 12일까지 마지막 5차 협상을 끝내려고 했지만 한 번 더 하자고 하니까 내가 15일 날 마지막 6차 핵협상을 한 번 더 하겠다. 5차인가요? 6차인가요? 헷갈리네요. 그렇게까지 세계 언론에 얘기를 해둔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과 상관없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우리가 볼 땐 끝났다. 일은 터졌다. 포기했다 우리는 라는 결의안을 갑자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타격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미국이 오히려 좋아 그럼 이렇게 잘해라 하고 승인까지 했고, 그리고 사실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뒤에서 이라크 영공을 밤새 전투기 200대가 가로질러서 가는 거를 누가 허락해 줬겠냐, 어떤 힘이 작용했겠냐, 그리고 중간에 공중급유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을 했겠냐. 잘 모르겠지만 공중급유는 어쨌든 이라크 영공을 통해 가지고 갔다 오는 거는 미국이 중간에서 협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 과거의 전력들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속인 거죠. 핵협상을 한 번 더 하자 말을 해놓고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들어가도록 사실은 이란을 속이고 방심하게 만든 거였고, 이번 전쟁을 사실상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고, 사실 국제원자력기구도 우리가 그동안에 쭉 그 행적을 봤을 때처럼 역시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공조해서 만드는 이란의 어떤 공습, 여기에 대해서 또 크게 한 몫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트럼프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하자는 대로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트럼프의 정권은 미국판 시오니즘, 종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 언론에서는 금기사항처럼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관련 영상도 수없이 만들었고 그때마다 관련 자료들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시오니즘하고 이게 아주 우리 인류의 DNA에 각인된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지금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어지면서 계승되어 온 아주 뿌리 깊은 아주 나쁜 악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유럽 문명,
근대에 몇백 년에 있던 유럽 문명에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미국의 청교도 역사까지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사실은 기독교가 그 뭐 동방박사 세 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뭘 해서 그 기독교가 지금 서방으로 쭉 가가지고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로마 카톨릭이 되죠. 그리고 그 기독교의 제자들이 동방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좋은 말씀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결국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아무리 좋은 도구도 그 모자란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흉기가 되는 거죠. 이로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식대로 종교를 또 잘못 해석하면서 서방으로 가가지고는 퍼져가지고는 몇백 년 뒤에는 정치권 기득권하고 연결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고 동방으로 가서 뭐가 됩니까? 이슬람교가 됩니다. 뿌리는 똑같죠.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나중에 그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이 세력이 점점 붙습니다. 영토가 커지면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란이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페르시아의 후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던 그런 그 잘못된 서로 간의 어떤 그 종교적 오해, 그 다음에 사람들 그 인식에 뿌리 깊이 몇백 년 동안 박힌 잘못된 것이 지금 유대인 시오니즘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이 그걸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시오니즘, 자기들만의 그 어떤 종교 이론에 지금 된 시오니즘, 그거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이 3, 4일 사이에 벌어지는 이 중동 이란 전쟁도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다시 해보고요. 트럼프가 어쨌든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제 요 며칠 사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기들 이미 지난주까지 있던 노킹스 그 트럼프 생일날에 맞춰진 그 전국적인 시위에서는 중도파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반 트럼프 진영 진보 대연합을 정치 세력화를 저는 했다고 보고요. 트럼프도 이거를 굉장히 껄끄럽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다 하고 이 시점에서 드디어 아껴뒀던 이스라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란을 때려라 하는 국제 무대를 마련해 주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걸로 순전히 이스라엘 좋은 짓만 하면 안 되겠죠? 트럼프도 여기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겠죠? 그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 지지층을, 자기 떨어지는 지지층, 자기한테서 떨어져가는 중도 보수파들을 다시 끌어와서 보수 대연합을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앞으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나가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스전이나 유전까지 건드려가지고 전 세계에 유가나 물가가 오르는 것은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실제로 그 이후로 지금 한 2, 3일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리긴 때리는데 이란 국내 내수용 에너지 자원만 때리죠. 에너지 시설만. 직접적으로 전 세계의 유가나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는 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골라서 때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란이 군사적인 반격을 하거나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지지하기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이란의 주요 시설들 뭐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나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 뭐 여러 가지 이런 데를 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타냐후가 전 세계 유가가 흔들리면 수출, 이란의 그 천연가스나 유정 중에서도 외국으로 수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에 관련되는 에너지 인프라는 안 때리고 있더라. 골라서 때리고 있더라. 지금 2, 3일 사이에 나온 게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봤지만 이란은 이미 포 뛰고 차 뛰고 팔다리 다 뜯어진 상태죠. 헤즈볼라, 하마스, 저항의 축, 게릴라 얘네들 다 떨어져 나갔고 그러니 이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란의 군사력은 아무리 비비려고 해도 이스라엘 하나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있는 거는 탄도미사일이죠. 오늘 제가 카톡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ICBM.
예, 탄도미사일인데 이것도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지만 한 방 한 방 떨어질 때마다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보복할 때마다 첫날부터 트럼프가 구축함 앞으로 전진시키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항공모함까지 거기까지 출동시켰다고 하대요. 이제 며칠 걸리겠지만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그리고 미군의 공군까지도 지금 거기 다 지원을 어제 오늘 사이에 다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망 3중 방어망 체계죠. 가까운 4중이죠. 4중. 그거 들으셨나요? 원래 옛날부터 있던 아이언돔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 중거리 미사일 요격하는 거, 다윗의 돌팔매제 뭐 다비드스 슬링건가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막 대기권을 통과해 가지고 하늘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오는 막 음속 몇 배의 그 탄도미사일 그거 막기가 어려운 거 그거 막는 그 시스템이 까지 지금 장착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드론이 막 넘어오니까 짜잘한 드론은 잡기 힘드니까 드론 잡는 아이언 빔, 레이저 빔까지 4중으로 다 했는데 이거 사실 대단한 철통 같은 방어지만 한 방 한 방 쏠 때마다 돈도 엄청나게 깨지죠. 돈도 엄청나게 깨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금 3년 동안 하마스나 이런 거하고 전쟁하면서 몇 번 아이언돔 가동하면서 상당히 많이 또 소모했습니다. 열심히 채워넣고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란이 저렇게 탄도미사일을 섞어가지고 드론들 사이에 쏘면은 잘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부터 지금 그 전까지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울 때는 아이언돔이 철통 방어였죠. 거의 손상을 못 줬어요. 그런데 바로 이란의 자존심, 탄도미사일, 음속에 몇 배로 오는 거를 섞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넣으니까 4중의 방어막을 뚫고 지금 이스라엘을 빵빵 때리고 있죠. 몇 개가. 물론 이란이 당하는 피해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처음부터 가가지고 항공배에서 그 다음에 공군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무기들을 미사일들을 방어해 준다. 지금 같이 싸워주고 있어요. 실제로. 맞죠? 이거는 사실 참전입니다. 참전.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혼자 힘들다고 SOS를 쳐가지고 좀 더 보내달라 하니까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더 지금 구축함 더 보내고 공군 병력 더 보내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급유기도 지금 엄청나게 건너가고 있다고 그래요. 위성사진에 보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전투기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습을 하겠다는 거죠. 미사일만 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투기가 가겠다는 건데 전투기가 역시 이란까지 한번 갔다가 몇백 킬로를 돌아오려면 힘드니까 미국이 가서 공중에서 기름 대주는 공중급유기를 여러 대 급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도면 참전이죠. 이미 계속 도와주겠고 앞으로도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런데 그 핵시설을 지금 어떻게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지우려고 시오니즘을 완성하려고 타노스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완성하려고 이번에 맘먹은 거다. 100년에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핵시설 핵사찰도 부시겠지만 이란이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도록 밟아놓을 거다.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겠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할아버지를 필요하면 죽이겠다. 그런 얘기 공공연히 하고 있죠. 핵시설,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란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려는 무장 이슬람 세력을 지휘하고 있는 하메네이 정권을 바꿔버리겠다. 무너뜨리고 차라리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인정하거나 이스라엘, 미국 눈치를 보는 친미 정권,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먹고 들어가서 젤렌스키를 하야시키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고 나오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은 시작이 된 거고요. 문제는 이게 그때 제가 이 블로그 글에서 며칠 전에 썼던 것처럼 문제는 네타냐후가 원래부터 바이든 때부터 미국하고 아무리 협조를 하지만 거의 자기 맘대로 하는 애였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는 그 트럼프 극우파 마가파들이 원래 걔네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거에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그 국방부 장관 있죠? 그 폭스뉴스 앵커하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 된 그 사람도 지금 옷 벗으면 여기 십자가 막 여기 문양이 있죠? 보면은 이게 미국을 위대하게 그런 문신이 아닙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보면 십자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십자군들이 했던 그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가슴에.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지역 예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그 성경에 나왔던 즉 이스라엘이 원조인 유대인 시오니즘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뭐 이 팔뚝 안쪽에 본 거 봐도 뭐 라틴어인가 뭔가로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 세력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자극할 때 쓰는 말이 거기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신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시오니즘 얘기만 써 있어요. 그 국방장관조차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극우파들한테 그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그게 어디서 그대로 수입돼서 들어왔다고요? 유대인의 시오니즘에서 그대로 수입돼 들어와서 미국판 극우 종교 교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극우파들하고 이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뒷돈도 대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부터 해서 그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막 선동하고 세뇌하려고 노력하는 극우 세력들 그분들도 그래서 유대인 시오니즘이 미국의 시오니즘 극우파 민족 기독교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그게 한인사회, 한인교회로 전파가 된 다음에 한인교회의 그런 극우파의 세뇌를 받은 큰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우리나라의 극우 유튜버들 다 뒷돈 대주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에도 제가 다 기사 가져왔었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에요. 공식력 있는 데서 다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미. 예전에 그 영상도 많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우파들이 그 시위를 하러 나가면 우리나라 국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육망성 국기를 똑같이 세 개를 흔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종교적으로 형님이고 미국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지금 큰형님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대를 넘어가지고 그쪽 세력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옛날 바이든 때하고 다르게 트럼프 때는 더 기고만장하죠. 사실상 트럼프가 끌려다닙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하자 하면은 보다가 트럼프 마가파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네타냐후를 제지하는 게 아니라 네타냐후가 하잔 대로 오히려 끌려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네타냐후 때문에 모든 게 네타냐후가 하자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일단 핵시설을 얼만큼 건드냐, 방사능 유출이 얼마가 되든 말든 건드냐, 요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어차피 힘도 없는 이란 때려 부시는데 적당히 하면 상관없는데 갈 때까지 가겠다고 아주 잔혹하게 나올수록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 전에 미국하고 같이 세력 싸움을 하고 있던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게 된다. 그죠? 지금은 어차피 힘도 없는 이란, 이스라엘이 핵시설만 꽝 때리고 돌아간다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날마다 신경 쓰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끝냅니다. 거기서 끝내는데 만이 하나 해외로 수출되는 유정이나 천연가스전을 건드린다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 중국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수입에다 쓰고 있어요. 이란한테. 중국한테 피해가 가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거기 있는 정권을 정말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으로 이란에 새로 세우려고 하는 게 목표다. 그럴 것 같죠? 지금 보면 트럼프의 목표라기보다는 네타냐후의 목표고 트럼프가 그걸 뒤에서 하자고 하면 밀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죠. 오늘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G7 정상회의 이틀간 했는데 트럼프가 당일치기로 하고 돌아갔죠. 나 급한 일 있다고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면서 왜냐. 뭔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큰일이 할 게 있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뭔가 콜이 들어왔고 이거를 미국이 얼만큼 지원을 해줄까를 가지고 지금 국가 긴급 회의를 이틀 동안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그 몇십 년 동안 힘을 들여갖고 친러시아 세력을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그것이 작년에 시리아 정권이 붕괴가 됐죠. 독재자 아사드 정권이 친러 정권이었습니다. 친러 정권이 붕괴가 돼서 시리아에서도 힘이 빠지고 러시아는 이란한테 드론도 많이 공급받고 서로 여러 가지가 군사나 뭐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란이 거기에서 친미나 친이스라엘 쪽으로 뭔가가 바뀌어서 들어간다? 러시아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브릭스의 정회원 국가가 5국가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중동을 포섭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 1월 1일부터 사우디하고 이란이 순위파 시아파인데 손을 잡았습니다. 재작년에 같이 브릭스에 들어가서 미국이 지긋지긋한 달러판에서 벗어나자는데 동의를 했어요. 중국이 중재를 했고.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은 작년부터는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이미 서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브릭스에 사우디 1인자하고 2인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심지어 이집트는 예전까지는 친미 정권이었어요. 지금도 친미파예요. 중동 중에서는. 그런데 친미해봤자 뭐 얻어먹는 게 떡고물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집트 경제가 파탄났고 오히려 지금 내부에서 이집트 경제를 살려주는 건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하고 손잡고 그리고 이란까지 손잡고 작년부터 브릭스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정권 때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중간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돼가지고 이란하고 손잡고 같이 브릭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란 나쁜 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 작년에 들어간다 해놓고 그 회원 명부에다가 신입 회원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 다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거의 안 나왔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은근슬쩍 브릭스의 확실한 회원국이다 자기들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년 들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브릭스라고 안 하고 브릭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더 많은 신입 회원국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엊그저께 카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의 큰 경제권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다 들어갔어요. 엄청나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란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이란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었죠. 40년 동안 경제 제재를 당하고 버티고 스스로 자기들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잠재력이 이런 이 석유 파가지고 국민들 수준은 많이 떨어지는데 순전히 석유 파가지고 부자된 사우디나 이런 왕정 국가하고는 좀 달라요. 이란도 이슬람 정권한테 넘어가가지고 지금 같은 저런 이상한 나라가 됐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친했고 미국과 친했습니다. 원래 이란이 친미 국가였고 친이스라엘 국가였던 거 아세요? 친서방 국가였어요. 그리고 1960년대 때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유럽보다 더 부자고 유럽보다 더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때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종교 이슬람 거기로 지금 혁명이 일어나면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이번에 네타냐후는
이란의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그 옛날에 친서방 정권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석유 자원과 엄청난 그 지하 자원과 히토류도 그러고 없는 게 없어요. 이란이. 거기에 기술력도 뛰어나고요. 그런 나라가 브릭스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죠? 그런데 브릭스에 들어오려는 주요 회원국 중에 하나를 이란을 지금 그냥 핵사찰 해가지고 핵시설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 때려 밟고 정권까지 교체하겠다 하면은 브릭스에 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러시아하고 중국도 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걔네들이 보다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걔네들이 뭔가 손잡고 나와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여기서 그만 끝내라 하려고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 러시아, 브릭스 대 이스라엘, 미국판의 여러 나라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게 정말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돼서 세계대전 3차 대전까지는 아니어도 정말로 안 좋은 걸로 확전될 수 있는 건 결국은 네타냐후가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냐에 달려 있어요. 어차피 트럼프 마가파들은 네타냐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거고 지금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 긴급회의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마지막 어떤 큰 작전,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저번 그 공습에 이어서 더 큰 작전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미국한테 통보를 했고 미국이 이것 때문에 긴급 회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